자, 이번 시간에는 부등식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센수와 58페이지 개념이고 59페이지에는 문제인데 59페이지 문제는 쌤이 일부러 풀이를 많이 안 해주는 게 59페이지의 기본 문제이기 때문에 쉽잖아. 자, 아니 쌤 근데 나 기본 문제인데도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은 개념을 보고 그 개념을 이해한 다음에 기본 문제까지 개념에서 기본 문제까지 이렇게 오는 과정이 있지. 이 과정을 스스로 고민을 해서 풀어봐야지 수학적 머리가 자꾸 발달되기 때문에 요 지금 기본 문제는 내가 두 문제만 풀이를 해주고 나머지 문제는 스스로 한번 풀어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만약에 처음에 개념 공부를 쌤하고 지금 동영상 강의를 듣고 A 단계의 기본 문제를 풀었는데 많이 틀리잖아. 그러면은 동영상 강의를 다시 듣던지 아니면은 동영상 그 58페이지의 책의 내용을 다시 보면서 정확하게 외우고 난 다음에 왜 A 단계 문제를 틀리냐면 정확하게 못 외우기 때문에 틀리니까 반드시 A 단계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외운 다음에 다시 A 단계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부등식이라는 게 뭐냐 하면 부등식인 게 뭐냐? 부등호를 포함한 식을 부등식이라고 그래. 등호가 포함된 식을 무슨 식이라고 하니? 등호가 포함된 식을 등식이라고 하지. 그럼 등호가 뭔데? 얘가 등호잖아. 얘가 등호야. 그러면은 3x 플러스 4는 1. 이러면 이게 등식인 거야. 그러면서 x를 포함하고 있고 x의 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얘는 등식이면서 방정식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부등호가 포함된 식을 부등식이라고 하는데 그럼 아이 쌤 부등호가 뭐예요? 라고 하면 우리 다 배웠던 거다 초등학교 때. 자, 이 네 기호가 바로 부등호야. 부등호. 자, 부 아닐 부자 등호. 얘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부등호 각각 읽어야 되는데 등이 같은 등자잖아. 그럼 부등은 같지 않다는 이야기야. 호자는 기호 호자야. 같지 않음을 나타내는 기호인데 그러면 같지 않음을 나타내는 기호는 어떤 기호도 있냐면 이런 기호도 있어요. 같지 않다. 그런데 얘를 포함하고 있는 게 부등식이 아니라 같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만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큰지 어느 것이 더 작은지를 표현하는 게 바로 부등호란 이야기야. 자, 얘가 부등호고 얘는 부등호는 아니다. 그럼 얘들을 포함한 식이 바로 부등식이다. 그럼 부등식의 표현은 어떤 것이 있느냐? 바로 이 네 가지를 가지고 부등식을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얘를 보고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자, A는 B보다 어떤 일? B보다 크다 라고 읽으면 돼. 항상 읽을 때 왼쪽을 먼저 읽어줘요. 왼쪽. 그 다음에 A가 B보다 크다란 말을 다른 말로 하면 A는 B 초과다. 초과라는 말과 크다라는 말이 같은 의미입니다. 자, A는 B보다 작다. 그 다음에 작다라는 말, 뭐뭐보다 작다라는 말은 미만이라는 말이야. 미만. 초과와 미만이란 말은 여기 등호가 없는 경우가 초과나 미만이란 말을 쓰고 얘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A는 B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A는 B보다 크거나 같다는 말은 작지 않다. 이 작지 않다는 말이지.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 이 말. A는 B보다 작지 않다. 작지 않다는 말이 크거나 같다는 이야기야. 아니면 A는 B 이상이다. 이상이다. 이렇게 등호가 있는 경우는 세 가지 표현 방법이 있어요. 자, A는 B보다 작거나 같다. 아니면은 A는 B보다 크지 않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아니면은 A는 B 이하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얘도 등호가 있는 경우는 세 가지 표현 방법이 있다는 이야기야. 얘들을
얘를 보고 이렇게 읽을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글들을 보고 아 이런 걸 의미하는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얘를 읽는 순간에 얘들이 머릿속에 떠올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읽을 때는 항상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이렇게 읽는 거야.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A는 자 얘도 A는 얘도 A는 얘도 A는 B보다 A는 B보다 이런 식으로 읽는 거야. 자, 부등식의 해는 뭐가 부등식의 해냐 하면 부등식이 참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을 부등식의 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한번 써볼게요. 자, x 플러스 3은 5보다 작다. 이런 부등식이 있다고 하면 x 플러스 3은 5보다 작다. 만약에 x가 1이잖아. 그러면은 x자리에 1을 넣어보면 좌변은 1 플러스 3이 되니까 4가 되지. 그럼 4는 5보다 작은 게 맞지. 그러면 얘는 부등식의 해가 된다는 이야기야. x가 그런데 만약에 2라고 하잖아. 그럼 여기 x자리에 2를 넣으면 좌변도 5고 우변도 5인데 이 왼쪽에 있는 걸 좌변이라고 이야기해. 좌변. 오른쪽에 있는 걸 우변. 자, 좌변도 5고 우변도 5인데 좌변이 우변보다 작다고 하면 틀리지. 그러니까 얘는 부등식의 해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부등식의 해가 맞는지 아닌지 자, 부등식의 해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이야기야. 부등식이 참이 되도록 하는, 부등식이 그러니까 성립하도록 하는 그런 x의 값을 부등식의 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방정식에서 방정식의 해를 구한 것처럼 부등식도 부등식을 푼다 라는 말을 하는데 부등식의 해를 구한다고 이야기해. 부등식을 풀어라 라고 하면은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게 바로 부등식을 푸는 게 됩니다. 자, 그런데 부등식을 풀려면은 어떻게 부등식을 풀어야 되냐면 자, 우리가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방정식을 푼다.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뭘 썼냐면은 등식의 성질을 썼어요. 등식의 성질을 썼다면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는 바로 부등식의 성질을 써야 된다는 이야기야. 그런데 머릿속에 쌤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등식의 성질을 썼다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등식의 성질이 뭐예요? 라고 하면은 양변이라는 건 좌변과 우변이라는 이야기예요. 좌변과 우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도 단 나눌 때는 0이 아닌 수를 나눠야 돼. 0이 아닌 수. 0이 아닌 같은 수를 나누어도 등식은 성립한다. 이게 바로 등식의 성질이야. 자, 양변의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0이 아닌 같은 수를 나누어도 등식은 성립한다는 게 등식의 성질이라면 부등식의 성질은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도 이 비슷하거든. 그런데 부등식의 성질은 자 이렇게 이야기할게.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도 0이 아닌 같은 수를 나누어도 자 부등식은 성립한다. 아니 그러면 쌤 등식의 성질이나 부등식의 성질이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단 굉장히 중요해. 이 단을 외워야 돼. 이것 때문에 시험에 나와.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반대. 이게 제일 중요한 개념이에요. 부등식의 성질은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도 부등식 성립하는데 더하거나 뺄 때는 상관이 없는데 곱하거나 나눌 때는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반대가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그건 왜 그래요? 라고 하면은 자 봐라. 수직선에서 0, 1, 2가 있지. 자 1하고 2는 비교하면은 2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더 크지. 그런데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을 비교하면 자 마이너스 1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더 크잖아. 그러니까 1하고 2를 비교하면은 2가 더 컸는데 마이너스를 곱하는 순간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 누가 더 크니? 바로 마이너스 1이 더 크다는 이야기야. 부등호가 반대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얘를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 이게 지금 우리가 공부해야 될 부등식을 푼다. 부등식의 해를 구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부등식의 성질이다. 자, 그러면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A단계 문제를 일단 풀어보는데 쌤이 397번 한번 설명을 해볼게. 한 개가 X1인 초콜릿 6개의 가격은 자, 초콜릿 6개의 가격은 7,200원 이상이다 라고 했는데 얘를 부등식으로 나타내보자. 자, 누구하고 누구를 비교하냐면 초콜릿 6개의 가격과 7,200원을 비교하는 거야. 그럼 초콜릿 6개의 가격은 한 개의 가격이 X1이니까 6개의 가격은 6X라고 이렇게 쓸 수 있고 걔를 7,200원과 비교하는데 6개의 가격은 얘 7,200원 이상이 되는 거야. 얘가 얘 이상이 되니까 이렇게 표현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6x는 7,200원 이상이다. 자, 그리고 414번 문제를 한번 볼게. 이번에는 부등식이 주어져 있을 때 이 부등식을 가지고 식의 값의 범위를 구하는 건데 자, x가 1보다 크거나 같대. x가 1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면 2x의 범위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 부등식의 양변에 얼마를 곱하면 돼? 그렇지. 2를 곱하면 돼. 이 부등식의 양변에 2를 곱하면 자 2x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얘가 바로 1번의 식의 값의 범위인데 자 식의 값의 범위예요. 자 2x는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2번을 한번 볼게요. 2번. 자 2번도 똑같이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2x 플러스 1의 범위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얘는 먼저 양변에 2를 곱하고 자 곱하기도 해야 되고 더하기도 해야 되면 당연히 누굴 먼저 해야 되니? 곱하기를 먼저 하는 게 계산이 훨씬 쉬워. 더하기를 먼저 해줘도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 보세요. x 내가 안 되는 얘를 한번 보여줄게. 얘를 지금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양변에 여기 더하기가 있어서 더하기를 먼저 해주면 1 더하기 1이 되지. 그럼 x 더하기 1은 2가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2x를 만들기 위해서 양변에 2를 곱하면 x 플러스 1의 양변에 2를 이제 곱해 볼게요. 자 여기도 2를 곱해. 그러면은 우변은 4가 되고 자 얘는 분배법칙을 하면 2x 플러스 1이 되지. 2가 되지. 미안하다. 자 2가 되지. 그러면 내가 만들고 싶은 건 2x 플러스 1인데 2x 플러스 2가 돼버리잖아. 만약에 내가 2x 플러스 1을 만들고 싶잖아. 더하기를 먼저 해서. 그러려면 양변에 1을 더하는 게 아니라 양변에 얼마를 더해야 되는? 양변에 2분의 1을 더해야 돼요. 양변에 2분의 1을 더해야 돼. 얘는 지금 안 되는 예를 쓴 거야. 양변에 2분의 1을 더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양변에 2를 곱해주면 자 2분의 1을 더했으니까 2분의 3이라고 쓰고 양변에 2를 곱해주면 얘 부배법칙 하면은 2x 플러스 1이 얘 곱해주면 약분돼서 3이라고 이렇게 나오지. 그런데 뭐하러 어렵게 더하기를 먼저 해서 이렇게 2분의 1이라는 것을 생각을 나는 지금 쌤 왜 2분의 1이라고 썼어요 하면은 좀 이따 2를 곱할 거니까 2분의 1을 더해주면 2를 곱하면은 2분의 1에다 2를 곱하면 1이 되잖아. 그래서 2분의 1을 써준 거야. 근데 이렇게 어렵게 하지 말자는 이야기야. 얘는 안 되는 얘고 자 얘는 되기는 되는데 너무 어려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곱하기를 먼저 해주면 굉장히 쉽다는 이야기야. 2를 양변에 곱해주면 2x가 2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나서 양변에 1을 더해주면 2x 플러스 1은 2 더하기 1보다 크거나 같아서 2x 플러스 1은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써주면 2x 플러스 1이라는 식의 값은 3보다 크거나 같구나. 이렇게 식의 값을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야. 식의 값을 정확하게 말하면 범위지 범위. 부등식은 값이 하나 딱 떨어지면 값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값이 3보다 크거나 같은 값은 다 된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범위라는 말을 붙여준다는 이야기야. 자 그러면 이 개념 확실하게 공부해서 A단계 문제를 일단 한번 풀어보도록 해라.